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3일에는 천안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전승 70주년 기념대회와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한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취임 이후 6번째입니다. 두 정상은 한중 관계 전반과 한반도와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핵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우리의 광복 70주년 및 분단 70년의 역사적 시점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면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 FTA 등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3일 오전에는 천안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전승 7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국제기구 대표와 30여 개국 정상급 인사 등이 전승절 행사에 동참합니다. 특히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해 열리는 열병식은 인민해방군 7개 부대와 미사일 부대 등 12,000여 명과 40여 종의 장비 500여 대, 20여 종의 항공기 200여 대가 동원돼 약 7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연간 1,000만 명의 인적 교류와 3천억 달러의 교역 규모 달성을 내다보는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고 동포 오찬 간담회와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 등을 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과 북이 8.25 합의 내용을 잘 지켜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일 판문점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앞두고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8.25 남북 합의 이후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남북 고위 당국자 간 오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이 차질 없이 추진돼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한이 풀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산가족 만남을 시작으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힘은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으로 가능했다며 앞으로 합의 이행 과정에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남북 간 합의로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제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 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육군 11사단이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실전에 가까운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펼쳤습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최전방 지역을 사수하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이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흐린 하늘이 시야를 방해하는 강원도 동해안 인근 지역에 20의 포가 방열해 있습니다. 화력이 불을 뿜을 목표 지점은 가상의 적이 포진해 있는 15km 전방 지역. 평각과 사각을 설정하는 사격 지휘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좌표를 하달받은 K9 자주포 대원들은 목표 지점으로 일제히 화력을 집중합니다. 육군 11사단 예하 포병대대가 적의 기습 도발에 대비해 K9 자주포 18문을 활용한 전투 수행 능력과 포대 전투 기술을 점검했습니다. 훈련은 전시 지휘관의 전술 지휘 능력 향상과 포대 전개 절차 숙지, 그리고 화력 지원 능력을 숙달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근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자녀 출산으로 휴가 중이던 포대장은 즉각 복귀해 훈련에 참가하는 등 투철한 군인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립하였고
평소 실질적인 교육 훈련을 바탕으로 숙달한 전기 전술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훈련 출동 직전에 둘째 탈 추선을 보고 왔는데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한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이번 작전을 펼쳤습니다. 함께 임무 수행한 포대 전 장병에게 감사드립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기간 동안 훈련에 참가한 대원들도 그동안 반복 숙달한 임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만일의 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과 강한 정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북한이 대남 도발을 자행할 경우 훈련간 숙달한 임무 수행 능력을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K9 부사수로서 적을 강력히 응징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전술 집중 훈련을 실시한 부대는 2일 모든 훈련을 종료하고 복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전시 작계 능력을 숙달하고 배양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레바논에서 UN 평화유지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가 공용화기 운용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공용화기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스틸 스톰이라고 불리는 이 훈련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8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동명부대가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령부 사격장에서 공용화기 사격 훈련을 펼쳤습니다. 스틸 스톰이라 불리는 이 훈련은 전반적인 공용화기 운용 능력 점검과 사격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번 사격 훈련은 바라쿠다로 불리는 전투장갑차 탑승 사격에서부터 저격소총 사격과 K3 기관총 사격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화기 담당관들로 구성된 훈련 참가자들은 사격 전 2차례에 걸친 공용화기 운용요원 집체 교육과 예비 사격술 등을 통해 실제 훈련에서 함께 참가한 타국 부대와 비교해 월등한 기량을 뽐냈습니다. 16진 전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용화기 사격 훈련이었지만 철저한 사전 교육 훈련 준비를 통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니필 타국군과 함께 진행된 이번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명부대는 이번 훈련으로 공용화기 운용 요원들의 사격 능력과 우발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등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공군이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아덱스 2015 행사 기간 중 직접 항공기에 탑승해 비행 체험을 하게 될 제5기 국민조종사를 선발합니다. 국민조종사는 영공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선발하는 명예조종사로 2007년부터 아덱스 에어쇼와 연계해 경연제로 선발해 왔습니다. 이번 제5기 국민조종사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최종 4명을 선발해 10월 22일 행사장인 서울공항에서 국산 항공기 FA-50과 KA-1에 탑승해 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1차 40명을 선발하며 역대 국민조종사와 현역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대면 인터뷰로 2차 8명의 후보를 선발한 뒤 비행 환경 적응 훈련과 생환 훈련 결과를 토대로 최종 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접수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기술협력, 교육지원, 학술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병학교 전기안전관리 교육훈련 체계와 규정지침 개선을 위한 기술자문을 비롯해 강사 파견 등 교육지원과 전방부대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검사 대행 업무 등 제반 업무를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 직원을 위한 안보교육과 병영체험을 실시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병학교는 매년 3차례 시행하고 있는 각급 부대 전기안전관리자반 교육과정에 전문 강사를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됐으며 매년 120명 이상의 전기안전 전문가를 야전으로 배출해 전기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병학교는 정부투자기관뿐 아니라 광주 미용직업전문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특기병 이발봉사를 지원받고 있으며 장병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국립남도국악원과 협약 체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열망과 희망찬 비전을 담은 통일의 노래 원드림 원코리아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원드림 원코리아는 1947년 발표된 우리의 소원 이후 68년 만에 제작된 노래여서 더 특별한데요.
심예슬 하사가 취재했습니다. 하나의 꿈이 하나의 코리아를 만든다는 뜻의 원드림 원코리아.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 조직위원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8천만 결의의 통일 염원을 담아 만든 노래입니다.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에는 작곡가 김형석 씨와 박할린 감독, 작사가 김이나 씨가 재능 기부로 힘을 보태고 국내 유명 가수가 참여했습니다.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 조직위원회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통일의 노래 원드림 원코리아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직위 관계자들과 작곡가 김형석 씨, 디자이너 이상봉 씨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김형석 씨는 원드림 원코리아 피아노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 조직위원회는 15일 음원 사이트 등을 통해 원드림 원코리아를 무료 공개하고 이외에도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통일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유도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 목표 지점까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추진체입니다. 정확도를 위해서는 한치 오차 없는 세심한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13년 동안 이 분야에서 기술 축적에 매진해온 기업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LTC를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창설 13주년을 맞이한 주식회사 LTC. 리더 터보머시너리 코퍼레이션의 약자로 전투기 엔진과 유도무기 추진체 관련 핵심 부품 정밀 가공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은 항공기와 터보기기, 유도미사일 추진체 분야.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핵심 부품을 국산화시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기와 기계, 금속 가공 등이 총망라된 기술력 축적으로 가능해진 결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제작 기술이 80년을 넘어서면서 어느 궤도에 올라섰었는데 이러한 핵심 부품들을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 창업과 동시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산화 내지는 국내 개발로 어떤 전환한 것도 맞습니다. 유도미사일 추진체는 지난 2005년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11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밤낮 구분 없는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불과 6년 만에 국산화 부품 기술 개발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내구성 시험과 가혹 조건 등 군 요구도를 통과하고 국내외로 인정받는 핵심 부품 정밀 가공업체로 우뚝 섰습니다. 남북한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그 상당 부분 어떤 정밀 타격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구성품 자체가 어떤 정밀하게 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어떤 그런 트러블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뭐 해외 아니면은 어떻든 타 기술하고의 비교 자체는 뭐 1대1로 하기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정밀한 부품은 기정사실이고 그러한 부품을 또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품질 요구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유도무기용 추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의 주식회사 LTC뿐. 부품 국산화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향을 집중을 해서 조립 시스템, 그다음에 체계, 업체와 어떤 유기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글로벌, 어떤 세계 인류 기업이 되는 게 어떤 꿈이고 어떤 저희들 목표입니다.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방산 사업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주식회사 LTC의 열정과 신념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경영의 바람이 분다. 훈훈한 사랑의 바람이 경영의 사랑이 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이 사랑해요. 우리들의 경영의
여기 사랑의 군. 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119로 연락을 하고 기다리게 되는데요. 119 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심장이 멈춘 응급 상황이라면 심정지 후 5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사랑의 군 주인공 육군 수도군단 이동건 하사의 이야기 보시면서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직접 확인하시죠. 우연히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만난 특별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느 때와 같은 보통날.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1분 1초에 담겨있는 삶의 소중함을,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폐소생술 골든타임이 보통 4에서 5분 정도인데 4에서 5분 이상이 되면은 뇌손상이 올 수도 있고, 이제 남성분이 쓰러져 있는 딱 그 현장을 목격한 다음에 좀 긴급한 상황인 걸 좀 직감해가지고 호흡이랑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바로 심폐소생술을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초에는 5분 안에 심장이 뛰어야 한다. 부대에서 교육받았던 구급법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를 내가 쓸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도 교육을 받으면서 안 했던 건 아니었었는데, 이런 좀 사소한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는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골든타임 5분을 두고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집니다. 119 대원들이 출동하고 현장에서는 누군가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5분, 정확한 응급처치가 없다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 출동할 때는 처음에는 심정지 상황이라고 무전 통보를 받고 출동하고, 시간은 제가 정확히 그때는 정신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약 한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했었으니까 약 한 그래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계속 생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뛸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분이 지날 무렵 마침내 호흡이 돌아오고 눈을 떴습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살리고 나서 누군가에게 또 감사함을 받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박수도 쳐주고 했을 때 그 뿌듯함은 느끼지, 진짜 평생 동안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된 것 같고.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이 보통 4에서 5분 정도인데 저희가 출동할 때 보통 걸리는 시간이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초 목격자가 그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과 복부 사이에 명치를 손으로 집어넣어 흉박바 30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흉박박을 할 때는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지 않게 적당한 힘을 주어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후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데 입을 열어 기도를 확보하고 코를 잡아 제 호흡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 호흡이 넣었을 때 명치가 붕 뜨는지 같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총 2회를 실시한 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사랑의 군을 보시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새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 조직위원회가 통일의 염원을 담아 원드림 원코리아 노래를 만들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바라는 평화 통일을 든든한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군도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